안녕하세요. 이윤호입니다. 자, 오늘도 역시 상승 종목, 하락 종목들을 나눠서 짚어보는 오늘의 특징주 3월 3일 편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하기 전에 영상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 자, 오늘 공부할 주제, 오늘도 역시 코스피, 코스닥 간단 시황을 살펴볼 거고요. 오늘의 특징주, 상승 종목, 하락 종목에 나눠서 한 번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시황을 한번 간단하게 볼게요. 자, 간만에 좀 이렇게 다 빨간색의 물든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 코스피 지수 같은 경우는 1.6%, 그리고 코스닥 지수 같은 경우는 1.8% 가량 상승이 나왔습니다. 지난밤에 미국 증시도 역시 상승이 나왔는데요. 다우존스, S&P 500 그리고 나스닥 지수 전부 다 1%, 1.6%, 1.8% 이런 식으로 전부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자, 이렇게 상승세가 나온 이유로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크게는 먼저 러시아 우크라이나 지정학적 위기가 지금까지 지속이 되고는 있지만 해당 악재는 이미 이전에 다 반영이 된 것으로 보이고요. 그리고 다른 국가가 이제 뭔가 외교적이나 뭔가 경제적인 제재는 계속해서 확대해 나가고 있는데, 직접적으로 우크라이나에 지원군을 보내준다든지 러시아를 침략한다든지 하는 그런 행동은 없을 것으로 보이면서 이렇게 장세가 좀 회복 장세가 많이 나왔다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오늘 있을 러시아 우크라이나 회담에 대한 이제 그 내용에 대한 기대감이 또 이렇게 한몫했다고 볼 수가 있겠고요. 3월에 있을 미국 금리 인상, 이 부분 우려가 좀 많았죠. 그런데 파월 의장이 0.25% 정도가 괜찮은 것 같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면서 미국 증시 상승 나오면서 우리나라 증시 역시 상승 나온 것으로 좀 보입니다. 또 이제 곧 있으면 이제 러시아 우크라이나 회담이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해당 회담 자체가 굉장히 좀 긍정적인 방향으로 흘러갈 경우에 조금 더 이 상승세에 가속이 붙을 수 있다는 거 잘 알아두시고요. 자, 매매 동향을 한번 살펴보자면, 개인은 코스피에서 3,925억을 순매도, 코스닥에서는 643억을 순매수를 했고요. 외국인은 코스피에서 1,332억을 순매수, 코스닥에서는 마이너스 531억 순매도를 했고, 그리고 기관은 코스피에서 2,603억, 그리고 코스닥에서 126억을 순매수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외국인 같은 경우는 저번 주에는 계속 줄 매도를 하다가 지금 지정학적 리스크도 어느 정도 막 해소까지는 아니고, 그래도 더 나쁜 방향으로 나아가지도 않고, 그러니까 이렇게 좀 매수세가 들어오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 기관도 그런 이유들로 인해서 매수가 들어오는 걸로 지금 좀 추정이 됩니다. 자, 상한가 간 종목을 한 번씩 볼게요. 판타지오, 넥슨GT, 이지트로닉스, 넷게임즈가 있는데요. 이 중에서 넥슨GT와 넷게임즈는 비슷한 선상에 묶인다는 거 잘 알아두시고요. 자, 판타지오 같은 경우는 스튜디오 드래곤과 120억 원 규모의 드라마 제작 공급 계약을 체결했다는 소식에 상승이 나왔습니다. 자, 이 120억 원 규모라고 하면은 판타지오의 지난해 매출액의 73%에 해당하는 규모예요. 73%에 해당하는 규모가 벌써 3월에 잡혀버렸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굉장한 호재로서 상한가를 찍는 모습을 보여줬고요. 판타지오는 드라마나 영화, 광고 출연 등을 주 사업으로 영위하는 회사입니다. 넥슨GT 같은 경우는 이제 넥슨 창업자가 이제 별세를 하셨죠. 자, 그 이후에 넥슨의 지배구조 개편에 대한 기대감이 작용을 해서 상승이 나온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 넥슨GT 말고도 아까 보시면 넷게임즈도 있죠. 이 넷게임즈도 마찬가지 이유로 상한가까지 간 거 이제 생각하시면 되고요. 넥슨 GT도 그렇고 넷게임즈도 그렇고 온라인 게임 개발 및 서비스를 주 사업으로 영위하고 있습니다. 자, 이지트로닉스는 현대차의 전기차 사업 강화 소식에 강세 보인 것으로 추정이 되는데, 도대체 어느 부분에 연관이 있냐? 바로 이 이지트로닉스는 전기차의 필수 부품인 전력 변환 장치를 공급하는 회사로서 이렇게 현대차가 전기차 사업을 강화한다고 이제 강화를 하게 되면 이 필수 부품 역시 더 많이 필요할 거기 때문에, 그에 따른 실적 기대감 그런 걸로 인해서 상승 나왔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거는 이제 아까 좀 못 보여드렸는데, 판타지오에서 이제 공급 계약이 체결된
그런 부분에 공시를 가져와 봤습니다. 보시면 공급 계약 내역에 드라마 제작 계약이라고 딱 있죠. 그리고 뭐 계약 금액 적혀 있고 매출액 대비 73%까지 이렇게 계약이 되었다라는 거 이제 보시면 됩니다. 자, 상승 종목 한번 보겠습니다. 자, 먼저 감사 시즌이니만큼 실적에 관련된 종목이 좀 보여요. 뭐 예를 들면 한목 에스폼이라든지 뭐 제일연마, 덴티움 이런 종목들이 이런 실적에 관련된 종목들이고요. 또 최근 오늘의 윤땡땡, 안땡땡 관련주들이 상승 나오는 모습이 좀 보였는데 바로 이 야권 단일화 윤땡땡과 안땡땡 후보가 단일화를 한다고 얘기가 나오면서 대한제당우라든지 이런, 그리고 여기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조금 더 아래쪽에 한 자릿수 상승세에는 뭐 애니능률 그리고 뭐 덕성 등의 윤땡땡 관련주가 상승 나오는 모습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또 한 줄 또 보면 MSCI 스몰캡으로 편입되어 있는 이제 국전약품도 이제 좀 보이는데, 이 국전약품은 이제 러시아가 MSCI에서 퇴출됐죠. 이거에 따라서 반사이익으로 상승이 나왔다고 보시면 되고요. 아프리카 TV 같은 경우는 KRX, K뉴딜 지수에 편입이 되어서 이렇게 11%에서 12% 사이에 상승세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한네트, KCS 이런 애들 굉장히 큰 상승세가 나왔는데, 얘네들 같은 경우는 디지털 위안화 확대 기대감으로 인해서 상승이 나온 거고요. 이 디지털 위안화 확대 기대감도 역시 이 러시아, 이 각 선진국들의 러시아 경제 제재, 금융 제재로 제재가 원인이 돼서 이런 디지털 위안화 확대 기대감으로 상승 나온 겁니다. 자, 상승 종목 분석 한 세 가지만 한번 볼게요. 뭐 제일연마 같은 경우는 실적 관련주죠. 자, 지난해 연결 기준 영업이익이 66억 원 가량으로 전년 동기 대비 84%나 상승을 했대요. 이런 공시 때문에 주가 상승이 나온 걸로 보이고요. 이 제일연마 그냥 가볍게 얘기하고 지나가자면 공업용 연마 지석 생산 및 판매를 주 사업으로 영위를 하는 회사입니다. 한네트 아까 간단하게 짚고 넘어갔죠. 서방의 대러시아 금융 제재를 계기로 중국 내 디지털 위안화가 세계 통화 시장에서 부상할 수 있다는 기대감이 커지면서 상승이 나온 것으로 추정이 돼요. 이렇게 러시아가 뭔가 이렇게 달러로 뭔가를 이제 할 수 없는 상황이 되니까 결국에 그 대체제인 중국을 통해서 가지 않겠느냐라고 이제 그런 생각에 상승이 나온 것으로 보이고요. 현대바이오 아까 짚고 넘어가지 않았죠? 현대바이오 같은 경우는 먹는 코로나 치료제 임상 이상 계획에서 승인되면 긴급 사용 승인 신청서를 제출할 거라는 소식이 강세 보이는 걸로 추정이 되고요. 동사의 COV3가 오미크론 변이의 증식을 99% 이상 억제하는 것까지 확인이 되었기 때문에 큰 기대감으로 상승 나온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만 이런 제약 바이오주 같은 경우는 최대한 좀 들어가시는 걸 참는 걸 권장드려요.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던 뭐 윤땡땡, 안땡땡, 이땡땡 뭐 등등의 정치 뭐 인맥주, 뭐 정치 테마주 이런 것들 이제 건들지 마세요. 자, 이건 잘못됐네요. 2월 14일이 아니라 3월 3일 하한가입니다. 자, 보시면 BDI 딱 한 종목 하한가가 갔어요. 자, 하한가 분석을 보자면 이건 그냥 공시 관련해서 하한가가 나온 거예요. 실적 관련해서 이제 내부 결산 시점으로 이제 보면 관리 종목 지정 및 상장 폐지 사유가 발생을 했기 때문에 하한가를 간 것으로 보이고요. 좀 더 세부적으로 보자면 내부 결산 시점에 이제 연결 기준 최근 3, 4업년도 중에서 이 사업연도, 그러니까 3년 중 2년이 각각 자기 자본 50%를 초과하는 법인세 비용 차감 전 계속 사업 손실을 발생했다는 거예요. 뭐 말이 어렵지만 그냥 계속 손실을 냈다는 겁니다. 계속 손실을 냈기 때문에 이러한 상장 폐지나 관리 종목 지정이라는 이런 리스크가 생겨버렸기 때문에 하한가를 간 것으로 보이고요. 자, 제가 여기서부터 안 했네요. 여기서부터 안 한 게 아니라 2월 14일이 아니라 3월 3일로 봐주세요. 아시겠죠? 자, 보면 이제 크게 눈에 띄는 종목으로는 이제 두 자릿수 하락을 보여주자면 이제 예림당과 BCNC가 있습니다. 이 예림당과 BCS 같은 경우는 좀 이렇게 뒤에서 이야기를 좀 해보고요. 자, 대체적으로 그가 이제 러시아, 우크라이나 지정학적 리스크로 인해서 수혜받아서 상승 나온 뭐 에너지주, 뭐 예를 들면 뭐 대성에너지, 뭐 이런 뭐 경동도시가스 이런 애들이 좀 하락을 나온 것이 보이고요. 그리고 윤과
안에 윤땡땡과 안땡땡의 단일화에 의해서 이땡땡 관련주들이 하락 나오는 것을 이제 보실 수가 있죠. 뭐 프리엠스라든지 죄송합니다. 프리엠스라든지 동신건설, 에이텍 등의 이런 이땡땡 관련주들이 일괄적으로 하락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정치 테마주는 최대한 손실 최소한으로 보는 선에서 매도를 하시거나 아니면 아예 뭔가 욕심이 좀 나고 이거 더 올라간대라고 해서 건들지 마시길 바랍니다. 하락 종목 분석 3개만 한번 보겠습니다. 먼저 예림당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관리 종목 지정 위기로 이제 하락이 나온 거고요. 실적 악화와 최근 3, 4업년도 중 2, 4업년도에서 자기 자본의 50%를 초과하는 법인세 비용 차감 전 계속 사업 손실이 발생을 했기 때문에 관리 종목 지정이 될 거란 우려로 하락이 나온 것이고요. 일동제약 같은 경우는 이제 먹는 코로나 치료제 기대감 때문에 계속해서 상승했어요. 그간 아주 크게 상승을 했지만 뭐 한국거래소에서 이상과열을 이제 보인다고 하면서 투자 경고 종목으로 지정이 되면서 하락이 나온 걸로 보입니다. 참고로 치료제 공동 개발 중인 시오노기 제약은 1.4%에 상승하는데 그쳤기 때문에요. 이 일동제약의 크나큰 연속된 상승세는 좀 과하다라고 이제 평가가 된 것 같습니다. 하이로닉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렸죠. 여권 대선 주자인 이땡땡의 뭐 탈모 공약 소식에 따라서 상승한 바 있었던 종목인데 윤땡땡 안땡땡의 이제 단일화로 인해서 반사적으로 하락 나온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자, 오늘의 상승 하락 종목들 오늘의 특징주 여기서 끝내고요. 영상 도움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까지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 자, 그러면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오늘의 특징주 영상에서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